처음에 바라봤을 때 파리 모습은 예술이 가득하고 낭만적이고 가이드로서 지금 봤을 때는 꼴보기 싫고 더 이상 보기 싫고 짜증나고 한편으로는 애증의 도시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입니다. 여행자들의 지식과 추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가이드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파리에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 여행사 대표 신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이드를 보통 하고 싶으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세요? 그때 군대 전역하고 유럽 여행을 처음 왔었는데 가이드 투어를 처음 해봐서 저런 직업이면은 되게 재밌겠다. 사람들 앞에서 되게 자신감 있게 내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연하게 저런 일을 하면은 평생 질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가이드를 들었을 때는 쉼없이 말이 이렇게 쏟아져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수줍음이 많을 거라고는 진짜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거를 이겨내시고 하신 건가요? 네, 원래는 말 못했어요. 말을 못했다기보다 말을 안 했던 성격인데 근데 이건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철면피 깔고 선글라스 끼고 해야죠. 처음에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말을 못해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처음부터 진짜 이악 물고 해가지고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한 6시간 동안 이제 큰 물통 하나 챙겨 올라가서 달달달 멘트 외워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나 혼자 외운 것만 빠르게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멘트가 안 나오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본인이 이제 가이드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난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말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 처음 보는 사람도 말도 잘 걸기도 하고 인문학적으로 계속 알아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옛날에 비해서 내가 조금 많이 이쪽에 관심 많아져가지고 조금 똑똑해졌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있어요. 가이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스토리텔링으로서 감동을 전달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거에 더 많은 중점을 두세요? 1년차, 2년차는 아마 다들 감동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멘트를 준비할 것 같은데 또 나중엔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으면은 잡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솔직하게 여행 왔을 때 꼭 지식적인 게 아니어도 이 사람이 여행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도와주는 거라면 난 단순히 감동적인 것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이드님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가장 반응이 좋은 이야기는 어떤 거세요? 공통적으로 그래도 모두가 되게 좀 좋아하고 감동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단고 이야기거든요. 고흐라는 화가가 너무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고흐의 흔적이 프랑스에 너무 많아서 그런데 가서 고흐가 어떻게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로 그림을 그렸는지 이거를 조금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읊어주는 거죠. 둘의 편지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면 손님들은 음악도 들으면서 되게 우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그걸 관련된 일화를 또 찾아보시는 분도 있고 고흐 이야기가 아마 한국인들한테는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은 언제세요? 남들은 가기 힘든 장소인데 저 덕분에 쉽게 간다던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할 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손님과 혹은 가장 당황스러웠던 손님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은 손님은 이탈리아에서 투어를 할 때도 프랑스에서 가이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손님들한테 항상 이야기했던 게 언젠간 나는 프랑스에 있을 거니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프랑스에서 한번 뵙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를 기억하셔서 옛날 회사에다 어디 갔는지 연락을 해서 저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만났던 손님을 프랑스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기억에 남고 당황스러운 손님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 가고 싶다. 남자분이셨는데 신부님이신데 투어에 관심은 없고 거절하셨나요? 거절했어요. 네. 아마 가이드 하신 분도 아실 텐데 쉬는 시간은 정말 쉬는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쉬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었죠. 가끔 엉뚱한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질문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게 혹시 있을까요? 예전에 지나가다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똥이 있었어요, 길바닥에.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진지하게 저 똥이 저기 왜 있냐, 누가 싼 거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위기를 조금 좋게 넘기려고 웃기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싼 똥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은 정말 진지하게 그게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사람이 싼 거라고 하기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가끔? 제가 로마에서도 봤었고 파리에서도 지하철에서 봤었고 지금은 근데 좀 많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옛날 그 관광객들이 파리 와서 기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도착해서 가장 파리를 보고 놀라는 점은 뭐예요? 일단 파리가 생각보다 많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흑인분이 굉장히 많은 거. 그리고 이제 물가 비싼 것도 놀래고. 관광객들은 자기 환상을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가이드님은 꼭 숨겨야만 하는 게 있을까요? 환상을 채워주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살다 보면 저게 좀 불친절하고 인종 차별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친절하지 않은 것들을 봤는데 이거를 대놓고 저분이 조금 불친절하네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넘겼던 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좋은 추억을 가져가면 되니까.
그렇게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사시면서 문화적인 것에서 오는 고충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가끔 이제 손님들이 지하철 뭐 티켓이라던가 뭐 억울하게 뭐 당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프랑스뿐만은 아닌 것 같고 유럽에서는 사실 같은 회사라고 해도 부서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검표원이고 잘못된 걸 잡는 사람이지 억울한 일을 들어준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인들만의 가진 특성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곳? 아니면은 좋아하는 내용? 무엇이든? 제일 우리 한국인들이 뭐 민감하거나 관심 있는 거는 TV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어디 방송에서 식당에 어디 나왔다. 누가 어디 갔다. 누가 먹은 음식이다 하면은 물어봐요. 그곳이 인제 맛있던 뭐 맛이 없던 중요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가면은 무조건 간다. 맞아요.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뭐 어떠한 포즈를 먹었으면 똑같이 포즈를 먹어야 되고 그 메뉴를 먹었으면 그 메뉴를 따라 먹어야 되고 유행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파리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거는 꼭 알아야 한다. 현지인들만의 어떤 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무조건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더라도 엄청 늦게 걸리거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쓴 통신사도 제가 와이파이를 집에 설치하고 해지를 할 거면 편지를 써야 돼요. 고객 센터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만약에 편지를 못 받으면은 그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거네요. 아직까지 모든 문서는 일단 우편으로 날아와요 다. 처음에 프랑스 와서 상상했던 것과 지금 가이드를 하면서 보고 있는 파리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에 바라봤을 때 파리 모습은 예술이 가득하고 낭만적이고 사랑스러운 파리였고 가이드로서 지금 봤을 때는 꼴보기 싫고 더 이상 보기 싫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언제 빨리 떠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파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면 또 그냥 애증의 도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제까지 가이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중에 한 40살 되면 한국에 돌아갈까 아니면 저기 프랑스 시골 내려가서 치즈 농장이라던가 와이너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유자적하게 좀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수많은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항상 엿보실 텐데 그들을 만나면서 가이드님의 인생관도 혹시 변한 게 있으실까요? 돈이 많던 돈이 없던 여기 여행 와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분들은 다 똑같다. 그래서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가 그게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여행을 오시는 분한테 당부나 아니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웬만해서는 6월 달부터 오시고 날씨 좋을 때 그리고 정말 겨울에 추우니까 날씨 보고 오시는데 기온이 뭐 10도네?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영하인데 근데 정말 추워요. 여기 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아끼지 말고 어차피 여행이라고 하는 게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데 와서는 좀 돈보다도 같이 온 사람과 추억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이드님께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행복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정말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사는 거. 해외에 살다 보면은 남들에게는 되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분이 누군가에겐 되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표는 문제 없이 평범하게 잘 살다 늙는 거. 그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꼭 연락 주세요. 파리 오시면은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